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지입니다. 정치부 김세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선요, 북한이 중요 정책은 대개 신년사에서 발표하는데 이거는 어제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을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날 회의에서 발표하는 김 위원장의 결론이 신년사를 통해 보도돼 왔었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하루 앞당겨진 오늘 나온 겁니다. 예, 여기서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거의 안 쓰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예. 지난 7월 10일과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처음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바라봤다는 이전과 다르게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걸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부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기에 불과한 괴이한 적석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동족에게 핵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논리적 걸림돌도 해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수위도 높아질 테고요. 횟수도 잦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이미 그제 북한이 정세 유동기를 맞아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군사나 사이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원회의 2일차인 지난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예,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언급한 정찰 예상, 이거는 미국 겨냥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이나 핵 협의 그룹을 세세하게 거론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군사력 강화 방침에는 방점이 여기 있는데요. 핵탄두 증산과 함께 군사 정찰 위성 3개를 발사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 닿아 있는 겁니다. 결국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남북 간에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미 간에 담판하겠다. 전략적 의도 속에서 한국은 패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북한과 미국에 맡기는 측면에서 아울러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원회의에서 여러 인사들이 선출되기도 했는데 특히 박정천이라는 인물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출됐는데요. 이 직책은 그야말로 군부 1인자입니다. 이외에도 박정천은 중앙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회도 이름을 올렸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도 선출됐습니다. 재작년 6월 코로나19 방역에서 문제가 생겼던 중대 사건으로 군 계급이 강등당하고 올해 1월 1일에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 해임되기도 했었죠. 김 위원장이 ICBM 등 신형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할 때마다 수행했던 박 부장의 복귀 자체가 강경한 대남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